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2월 8일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경마장 특이 상황 있나요? 특이 사항은 없고요. 일단 먼로하고 효정이 김효정이하고 기승전기 유예했고, 갑자기 이제 한파가 또 불어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로 정비에 또 갑자기 또 애를 먹었다고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마 주간 일단은 주로 컨디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주말 되면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초장의 주로의 흐름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토요 경마 때 과천 경마장 본장으로 나가시는 분들 과천 본장 3시부터요 이 민주노총에서 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해요. 뭐 경마장 안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150명 정도가 이제 거기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예정돼 있던 시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토요 경마도 좀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가 많은데 일단 저희가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서 좋은 거 많이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승부처부터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정일 위원은 7경주와 11경주 2개의 승부를 선정을 하셨고요. 저 김주원은 3경주와 8경주를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2조 마방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인기를 많이 모았었던 말이었나요? 신마 32조는 승부를 안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여지없이 부러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말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관건은 안쪽에 1번마 시베리아라는 말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신마이고 32조이긴 합니다만 게이트 1게이트 잡았고요. 상대가 그렇게 탄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준비 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준비 과정 굉장히 타이트하게 또 준비를 했어요. 발주도 괜찮은 것 같고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확실하게 만들어 갖고 나오는 놈이라서 32조에 망아지기는 합니다만 안쪽 1번마 시베리아는 절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쪽에 2번마 베스트 바티를 추천마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좀 사연이 있는 말인데 데뷔전 당시에는 이 발주가 안 돼서 이제 따라가다가 볼일 다 받고 12월 달에는 이제 완전히 걸어왔는데 발주에 대한 부분은 많이 호전이 됐죠. 이게 뒷심이 없는 게 아니고 말 자체가 아직 어린 말이고 무리에 섞여 뛰면 말이 덜 뛰려는 좀 다소 쫄아가지고 안 뛰려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직전에도 직선주로에서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행 재검 때 딱 표가 납니다. 외측에서 혼자 뛸 수 있는 전개가 딱 마련이 되니까는 잘 뛰어요. 훈련 때에도 일단 겁이 많은 부분을 좀 순치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병합도 좀 실시를 해봤고요. 나름대로 지금 보완을 해놓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빠른 말 없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이 앞선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입상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경주는 안쪽에 1번, 2번 두 마리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좀 한긴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복병마들은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복병마는 이제 제가 써드리는 그 텍스트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마이긴 합니다만 11번마 샤이니 파이어입니다. 문화가리아리 타이트한 말이죠. 1등급 말인데 그 말하고 병합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게이트는 좀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선행 나가는데 크게 무리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1번마 샤이니 파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이트가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이 9번마 네버워크 언론을
다시 한번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위 등급은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제 스피드가 붙었고 이제 뒷심이 어느 정도 붙기 또 시작한 모습을 이번 훈련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늘어난 스피드를 조금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체력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기 때문에 게이트가 밀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최단 거리 1000m 경주고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는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린 9번, 11번 두 마리 눈여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일위원회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1번마 바벨이라는 말을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조교로서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깝깝할 정도로 조교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좀 더 신경 쓰는 모습이고 어차피 따라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게이트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늘어난 1200m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11번마 바벨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일찌감치 메인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제 직전에 한구라를 했었던 이 흥캡틴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요. 제 나머지 마필들이 뭐 바벨을 비롯해서 나머지 마필들이 인기도를 나눠 가지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놓고 때리는 축은 배당마입니다. 이 거리가 1200m입니다. 나머지 마필들도 지금 1200을 처음 뛰어요. 다 동등한 조건에서 이 레이스를 펼치기 때문에 과연 누가 1200 거리에 어울릴 수 있는 말인가를 따져보니까 제가 정말로 관심 있게 봤던 그 배당짜리가 여기서 대장 노릇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방에서도 1200 거리에 편성 보고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배당으로 승부를 볼 건데요. 당일 흥캡틴과 더불어서 압도적으로 팔릴 수 있는 인기마 한 마리는 제가 잘라낼 겁니다. 이번에 말이 너무 안 좋아서요. 집에서 별다른 기대도 안 하고 있고 기승하는 기수도 차라리 말을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현재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당일 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뭐 나오면 땡큐입니다. 그 인기마 한 마리 잘라내면서 승부를 볼 거예요. 자, 이번 3경주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메인 승부처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들 초반부에 멋진 결과 한번 만들어 놓고 출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효정 기수가 20조에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한 발 있는 애들 몇몇도 타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번마 다이아키입니다. 욕심을 좀 부릴 상황이고 일단은 앞에 나가는 애들이 좀 여러두가 눈에 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모두 다 선행을 노릴 때 꼭 참고 한 발 쓸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현종이가 좀 만들어놨고 김효정 기수가 뭐 주행검사 데뷔전 잘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5번만 다이아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아키 저도 이번 경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고요. 이거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월 5일 방송 당시에 1월 5일 경마를 앞둔 방송 당시에 방송에서 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게 이 김기배 기수의 드림폴에 2번 게이트에 있는 말인데 현장에서는 뭐 단승시까지 제가 좀 추천을 드렸을 정도로 좀 믿음감이 있더라고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말 자체가 센 말이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김기배 기수가 어떻게 몰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능력 자체는 여기서 절대 밀리지 않을 마필이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는 2번, 5번 두 마리 방송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6등급 1700m다 보니까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어떤 믿음감이 조금씩 불안해 보이는 자, 그러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두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 9번마 원더풀 오렌지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김효정인데요. 요것도 한 발 쓸 수 있는 말이고 직전에 호흡 맞춰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고 안쪽 1번마 밀키쉐리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기복마입니다.
믿고 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충마로서 말씀 좀 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뭐 괜찮아요.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도 잡았고 조교는 직전 경주에 시원시원하게 해놨기 때문에 3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라서 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베이스가 좀 괜찮은 말이다. 이번에 게이트 잘 잡았고 뭐 앞선까지도 한번 욕심을 좀 부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자, 1번마 밀키쉐리 노림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 5번마 호수아가 이번에 어떻게 탈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 참고 라스트 추임력을 발휘해 보다가 그게 또 안 먹히니까는 최근에는 서둘러 봤습니다. 서두르니까 또 여지없이 뒤가 안 나오면서 전형적인 이 기복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주법이 안 좋아요. 좀 자구보에 의존해서 한쪽 발에 의존해서 뛰는 타입이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스태미너가 아주 넉넉하지 않는 이상 이 주법상 코너 4개짜리를 소화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세영이가 이번에 올라탔더라면은 이 얼마만큼의 힘한 배를 통해서 호수아의 능력을 이 12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편성 자체가 좀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이 문세영의 기승발과 더불어서 이 호수아가 안 보여줬던 그 추임력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원정일 위원이 짚어주신 밀키 쉘이나 뭐 원더풀 오렌지 이런 마필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경주가 맞기 때문에 일단 1번, 9번 두 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5번마 호수아의 가능성까지는 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두 마리 정도를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6번마 컬러즈 드라곤은 뭐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보면우 기수가 이제 직선주로 해서 방해를 받으면서 완전히 좀 낙마를 할 뻔했다가 다시 안장해가지고 2착을 지켜냈는데 직전 경주는 조금 여유 있게 이길 줄 알았더니 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분명히 라스트 한 발은 충분히 있는 말이라서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안쪽에 3번마 최강 파티라는 말은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30점 하방에서 체중을 좀 많이 불려서 나왔다가 체중을 다시 한번 조금씩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베이스도 괜찮은 말이고 앞선에도 뭐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말이라서 자, 이번에 3번 게이트를 잡았다라면 충분히 선입권에서 버티기 전략이 가능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3번마 최강 파티하고 6번마 컬러즈 드라고 이 두 마리를 원정일의 방송 추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쪽에 1번마 윈드스카이의 전개 이점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보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뭐 6번이나 3번 두 마리 모두 다 좋습니다. 윈드스카이가 이 사실 능력만 보면은 최강 파티나 컬러즈 드라고보다는 조금 더 딸린다라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돈 주고도 못 산다는 1700m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고 직전 나름 강한 편성에서도 막판까지 입상 싸움을 했었던 그런 전적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6경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7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고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관심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6번마 브라보 과천이 이제 잠재 능력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는 조금 더 나은 경주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번마 브라보 과천 관심마로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7경주를 선정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그래요, 좋습니다. 나름대로 끝걸음적인 부분도 있는 놈들이 있고 앞선에 나갈 놈들도 보여지고요.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뭐 월등하다라기보다는 뭐 이제부터 조금 걸음을 보이는 놈도 있고요. 김주원 위원이 추천해준 6번 브라보 과천도 그렇고. 자, 그래요, 좋습니다. 자,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요. 메인 승부는 다른 거 없어요. 원정일이가 이제 내용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쪽에서 어쩌다 저쩌다 뭐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께 드리는데요.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말 중에 여기 1700을 출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원정일이가 주문을 좀 했습니다.
안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요. 원장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원장님 손 안에 있는 말이에요. 데뷔 전부터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고, 데뷔 전에서도 원장님이 추천도 드렸었던 말이고, 이제 완전하게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승부를 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승부를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부채찍을 좀 뒤로 미루고 메인 승부를 좀 앞으로 당겨놨는데 여기서 항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항구를 하고 토요경마 짭짤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인 승부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칠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칠경주 원정일 위원과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상한가를 노리는 상한가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좀 액면이 괜찮은 말 몇 마리가 인기도를 나눠 가지는 그런 분위기죠. 7번마 DK 퍼 미르를 비롯해서 좀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었던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는 DK 퍼 미르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판이 돌아가긴 합니다만 아까 이 전반부 메인 승부랑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놓고 때리는 축은요 배당짜리예요. 아마 복병권에서 팔릴 것 같은데 인기 한 5위권 밖으로 밀려있을 그 말 가지고 항구라를 노려보는 승부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거리가 1400m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저랑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마필 이 특성 자체가 중거리에 특화되어 있는 마필로 보시면 돼요. 중거리가 적정거리입니다. 네, 드디어 이 중거리 경주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이 말에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고요. 당연히 뭐 DK 퍼 미르를 배팅권에 데려가긴 합니다만 이 고개가 좀 높고 또 선행을 못 나갔을 때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노출해 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붙어볼 생각입니다. 7번만 부러지면 더 좋은 배당으로 더 크게 상한가를 달성할 수도 있는 경주기 때문에 여기서 뭐 DK 퍼 미르가 와도 땡큐고요. 얘가 부러지면은 더더욱 땡큐입니다. 좋은 배당 가지고 승부 보는 경주니까요. 이번 7경주, 아니 8경주 상한가 노리실 분들 함께 해주셔서 여기서 원하시는 결과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직전엔 7번마 초인 강자의 페이는 뭐 가히 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아무리 게이트가 조금 1600m가 외곽이 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선행을 나가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이 선행을 안 가도 뛰는 말이라서 더더욱이 믿음이 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뭐 어찌되었건 7번만 초인 강자의 안장이 좀 교체가 됐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수 없을 것이고요.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입.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놨기 때문에 실수 없이 충분히 7번마 초인 강자의 능력을 뽑아내줄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년도 22조에서 이 상간말을 목표로 좀 만들어 가야 되는 말이 초인 강자인데 어쨌거나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이번 경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마필 가운데 이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이 5번말 루킹굿이 드디어 이 주행 안정감이 생기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직전 경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크게 이상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가벼운 근육통 때문에 쉬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경주력 발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권 마필 가운데 5번말 루킹 구수 5번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경주 보겠습니다. 3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스트가 선행을 나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물론 선행마가 몇몇 두가 보여집니다. 안쪽에 뭐 2번마 정주의 꿈도 보여지고요. 자, 근데 선행을 SF 스타트 타임을 12초 9에 끊었다라면은
저는 어지간하면은 선행을 나가는데 올인을 하지 않겠나. 먼 완장이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늘어난 거리에 이제 추임마들이 이제 대거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지간하면 선행 나가면 그냥 한 바퀴 돌아오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직전 경주는 11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못 나갔고, 자,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1분의 벽을 깼다라면 이거는 능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4번마 이스트 제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트 제트를 원정일 위원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번 경주 가장 선두권 마필 가운데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선두권이 정말 좀 치열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안쪽에 정조의 꿈을 비롯해서 사실 뭐 발주 능력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딕시 어게인도 최외곽 게이트에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따라가는 마필 가운데 한 마리도 저희가 배팅권에 데려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따라가다가 한 발 쓸 마필 가운데 이 8번마 IM스타가 이옥 기수와 호흡이 정말 잘 맞는 모습을 직전에 보여주더라고요. 직전 편성이 약하지 않았거든요. 이 잘 나갔던 버키풀 골드가 있었고, 정문 서미트라는 빠른 상대 선행을 주도했었던 상대마도 있었고요. 그거를 자력으로 때려잡으면서 어쨌거나 최단 거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엔 1200m 거리라 좀 더 여유 있게 추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뭐 4번이 선두권을 정리해주면 나머지 선행 후보들이 다소 불안해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빈틈만 파고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는 일단 선두권은 4번이고요. 선추위권 핵심은 이 8번마 IM스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9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쇼부채 직승부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여기를 제가 승부를 잡은 이유는 뭐 원정일 현장에서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그렇지, 얘가 나왔지,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최근 경주를 쭉 돌아봤을 때 항상 조금 부족한 어떤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게 경주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기다린 거죠. 추천을 드리진 않았고, 과거에 정말 이철경 기수하고 이제 좋은 호흡을 보였었단 말이고, 메인 승부에서 아주 짭짤한 배당을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 1900m로 거리를 늘렸습니다. 찬스죠. 여기서는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우리가 방송 초반에 언급해드렸듯이 이제 주로의 상황도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도 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경주만큼은 앞에 나가는 애들보다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조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1900m에 정말 잘 어울리는 말 그놈 놓고 승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말 가지고 오늘 쇼부채 직승부 11경주에 원정일 위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1경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고요. 2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9번마 그롬 왕자 말씀드릴게요. 그롬 왕자 이제 주행 검사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휴양 갔다 와가지고 얘가 뭐 컨디션이 괜찮은지, 그리고 주행 검사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안토니오의 어떤 기승 모습을 보면 말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흔들어대요. 근데 그런 이유는 다리 바꿈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흔들어대는 겁니다. 근데 다리를 안 바꾸죠. 근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000m에서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2등급 말은 힘이 남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 힘이 남기 때문에 1000m는 그냥 한 다리로 뛰는 거예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적정거리입니다. 1400m고요. 9번 마크루망자의 먼노 기수까지 기승을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12경주는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안쪽에 킬리의 재앙이 선행을 가고 이번만 액티몬이 올라오면서 한 3배짜리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마필들의 지금 훈련 상태가 좋아서 일단 원정일 위원의 추천마마 구름왕자 9번 게이트에 있죠. 9번을 비롯해서 이 복병권 세력들의 선정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일단 참 조심스러운데
아마 종합집 백판일 거예요. 지난주에 드림머니 마냥 아예 안 팔릴 수밖에 없는 말인데 지금 조건이 맞아서 요거 꼭 보시라고 제가 3복이라도 꼭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이 12번마 불멸의 제왕입니다. 모래 맞으면 안 돼요. 무조건 외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쪽 번호 받았을 때 이 불멸의 제왕을 세게 볼 수가 없었어요. 작년 10월달 그나마 좀 편성이 팍팍했습니다만 외곽이라서 노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엔 내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김동수 기수가 아예 늑발을 해버리면서 한 바퀴 눌러잡고 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52kg의 부담 중량에 조합별 기수가 올라탔고요. 아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편성도 해볼만 하고요. 이 불멸의 제왕은 사실 1등급에서 뛰어야 될 마필이거든요.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지금 1등급에서 잘 나가는 마필들과 겨루면서도 여유 있게 힘으로 제압을 해왔었던 그런 또 능력마의 포스를 보여줬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이 맞는다라면은 배당 마필이긴 합니다만 노려볼 값어치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12경주는 안쪽에 1번, 2번도 좋긴 합니다만 지금 방송에서 추천드린 9번마 구루망자나 아예 백판말 12번 불면의 제왕 같은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시면서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경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준비해서 좋은 내용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